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무려 8년 만에 완전 변경이 된 3세대 파나메라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제 뒤에 신형 3세대 파나메라가 있습니다. 국내 출시 같은 경우는 가솔린 버전인 4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인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솔린 버전인 기본형 4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3세대 파나메라는 엠블럼부터가 살짝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역사가 깊은 차량들은 엠블럼을 변형을 하더라도 크게 바꾸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엠블럼 중간 부분에 이게 원래는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3세대 파나메라부터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패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달라진 게 거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구형과 신형 바로 옆에서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6 6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2.9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력 같은 경우는 약 300마력대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신형이긴 하지만 포르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좀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신형으로 오더라도 뭔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막상 구형과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하면은 달라진 게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특히 LED 라이트라든지 범퍼 이런 것들 디자인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모조리 싹 다 바뀌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무려 32,000 픽셀이 들어간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봤을 때에도 이 4점식의 이런 라이트는 포르쉐가 가장 먼저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안쪽에 이런 디테일들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마치 주얼리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주간 주행등까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고마력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300마력이 넘으면 좀 고성능 차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도 300마력대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엔진과 이런 공기를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에어덕트까지 같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형과 비교했을 경우에 약간의 디테일을 다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져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3세대 파나메라는 2세대에서 사용했었던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범퍼 디테일들을 수정해서 전장 정도만 살짝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9m가 넘거든요. 확실히 이 대형 패스백 다운 덩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휠이 21인치 옵션이 달려 있는데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의 천국입니다. 내가 옵션을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 되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성능들도 정말 천차만별이 됩니다. 아무튼 기본형인 가솔린 버전의 4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달려 있고요. 미쉐린 서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옵션으로 따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포르쉐 하면은 요 방패에 요 엠블럼이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굳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멋진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차량이 300마력대 차량인 만큼 이 브레이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디스크가 타공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흠집을 내놔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잡았을 때 좀 더 강력한 제동을 뽐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이제 옵션을 통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이 블랙 휠과 통일된 블랙 캘리퍼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고성능적인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측면부로 온 김에 제가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3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외장에 디자인 변화도 많긴 하지만 제가 여기 앉아볼게요. 실내 변화도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가솔린 버전이긴 하지만 포르쉐의 순수 전기차죠. 타이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가, 물리적인 기어가 여기 센터 중앙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3세대는 사라졌어요. 바로 이쪽, 이 칼럼 쪽으로 옮겼는데요. 뭔가 이런 것도 전기차인 타이칸의 모습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포르쉐 하면은 중앙부에 물리적인 RPM 게이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타이칸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냥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약간 소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전기차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다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어 변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뭘 눌러버렸네요. 기어 변속은 이런 식으로 파킹은 제일 위에 있고 후진과 중립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뭐 조작성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뭔가 포르쉐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살짝은 아쉽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 디자인이 변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리식으로 차 키를 꼽아서 시동을 걸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와, 이 방식조차도 전기차인 타이칸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 물리적인 요 로터리 방식의 시동이 사라지고 버튼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솔린 차량을 타고 있지만 뭔가 전기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가장 강력하게 드는 것 같고요. 풀체인지인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인터페이스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 센터 쪽에도 원래 물리적인 버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물리적인 버튼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물리 버튼이긴 하지만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감성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요번에 3세대로 오면서 이게 원래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3세대는 기본으로 적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오른 만큼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들이 좀 몇 가지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앞쪽에 모니터가 보이시죠? 저 지금 타이칸 탄 거 아니에요. 파나메라 탔습니다. 파나메라를 샀는데 이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었어요. 마치 요거는 타이칸 아니면 요즘 이제 신형 벤츠 같은 경우도 요 센터 쪽에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추세인데요. 이런 식으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것도 옵션이라고 해요. 확실히 포르쉐는 옵션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스포크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큼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마감재라든지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재질감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나메라는 5도어긴 하지만 시트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승 차량이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앞쪽에 시트를 꽤 많이 뒤로 당겨놨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쾌활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이 워낙 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뭔가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수입차에서 요 정도 세그먼트의 뒷공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시트를 많이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한 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헤드룸은 한 뼘? 주먹 2-3개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이게 달리는 차량이긴 하지만 일상 주행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공간만큼은 정말 쾌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형으로 오면서 센터가 조금 약간 바뀌기는 했습니다. 멀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열선이라든지 공조 시스템 등등도 모조리 다 이 화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장롱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오, 개폐되는 방식도 다른 차량들과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와. 자, 실내를 간단히 본 뒤에 이제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량은 아직까지는 4 트림이고요.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되었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부분은 딱히 없지만 이 램프 쪽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도 물론 너무 예쁘긴 했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인 타이칸의 모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로 이어진 리어램프와 방향지시등도 동일하게 이렇게 직선 형태로 길쭉하게 빼놔서 시인성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 파나메라와의 차체와의 궁합도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 트윈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서 요즘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가져가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 포르쉐는 내연기관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머플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질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견고하고 열에 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온 김에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는 세단형이긴 하지만 패스트백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데요. 뭐 유모차라든지 골프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양한 이런 차에 대한 관련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공간이 엄청 넓어요. 순수 내연기관은 이 아래쪽에 별도의 그런 다양한 부품들이 없어서 그런지 공간만큼은 정말 넓게 느껴집니다. 현재 오늘 전시장에는 기본 트림인 4가 2대가 진열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요번에 새롭게 공개된 이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 차량들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차량도 방금 보여드린 블랙 차량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버전인 4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외장 색깔도 다르고요. 이렇게 가변 스포일러가 나와서 그런지 아까 저 모습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블랙 컬러의 차량과 이 블루 컬러의 차량은 옵션이 살짝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린 차량은 휠이 블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마찬가지로 21인치긴 하지만 이런 크롬 컬러를 적용시킨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봤었던 블랙 휠이 조금 더 이 파나메라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안쪽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타공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직선 형태의 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터보 E 하이브리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는 V6 8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스템 출력 약 529마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고성능 차량인 만큼 이런 차량들은 실제로 달려봐야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로 오면서 파워트레인과 상관없이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터보 하이브리드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은 엠블럼이 약간 다르다는 게 특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옵션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기본 버전인 가솔린 버전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안하게 주행할 땐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달릴 때에는 이 주행 모드를 바꿔서 강력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 버전과 엠블럼 정도가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터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엠블럼이 약간 크롬, 메탈릭 크롬으로 바뀌기 때문에 포스감에서는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느낌도 나고 좀 더 비싼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보 이 하이브리드의 뒷자리도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시트 구성은 기본 4와 동일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시트가 약간 이제 직물과 가죽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푹신푹신하게 느껴집니다. 안쪽에는 알칸타라 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포르쉐는 어떤 재질을 사용을 하고 컬러를 어떤 거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실내 감성이 많이 달라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장이 기본형은 4에 비해서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건 이제 범퍼 디자인 차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형인 4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가 없어서 그런지 약간 이 뒷자리에 탔을 때의 개방감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블랙 컬러의 알칸타라가 루프에 적용이 되면은 좀 실내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썬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뒷자리에 탔을 때의 개방감은 방금 전에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모델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터보 E 하이브리드의 후면부입니다.
일단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포인트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위쪽에 이 가변식 스포일러의 디자인이 살짝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거의 600마력에 가까운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들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조금 더 좋게 들어가 있어요. 방금 이게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갑자기 이 전구가 살짝 위로 들렸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에어 서스펜션,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형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리어 램프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요 포르쉐, 요 엠블럼이 마찬가지로 블랙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라인업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터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가격도 2배가 되고 성능도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3세대 파나메라가 국내에서는 가솔린 버전인 4와 하이브리드 버전인 터보 2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마력이 거의 2배가 차이 나고 가격도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디자인 면에서는 윙 스포일러와 범퍼의 디자인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성능에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스포티한 디퓨저 이런 라인이 신형 파나메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이 도어 쪽에 이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메탈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터보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4와 비교했을 때 색채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뭐 전면부의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측면부에 오시면은 요 뒤에로 몰딩이라든지 휠 그리고 캘리퍼 이런 것 등등이 컬러적인 면에서 좀 다른 방금 에어 서스펜션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포스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용 블랙 컬러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휠이 현재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디스크를 보시면은 방금 전 가솔린 4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00마력에 가까운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타공식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출력을 뽐내는 차량들은 그만큼 브레이크의 성능도 좋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캘리퍼 안쪽에 타공이 들어간 게 기본형과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스크 직경 같은 경우도 기본형보다 훨씬 더 두껍고 큽니다. 그만큼 잡아주는 제동력도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휠캡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에서는 컬러가 아닌 메탈 크롬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하이브리드 터보 차량입니다. 보통 포르쉐는 터보가 들어가면은 출력이 거의 2배 가깝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더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밟았을 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출력 같은 경우는 약 6000rpm에서 529마력을 뽐내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78.5토크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형 파나메라 4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엠블럼의 컬러가 조금은 다르게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이제 3세대 파나메라가 출시되면서 엠블럼의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바뀐 디자인을 토대로 컬러가 블랙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게 메탈릭 블랙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 엠블럼에서부터 가솔린 버전과 이 친환경 버전을 이렇게 차별점을 두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포스감이 이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는 있었지만 옵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방금 내려가는 거 보이셨죠? 가격도 굉장히 비싼 옵션이었는데요. 요번에 3세대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옵션의 천국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다른 브랜드보다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3세대로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그만큼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기본형 4와 비교했을 때 범퍼의 디자인이 살짝은 다릅니다. 이 에어 인테이크가 기본형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밋밋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바디 컬러와 동일한 가니쉬가 적용이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확실히 이게 멀리서 봤을 때 바디 컬러와 동일한 이런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색채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도 기본형은 세로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터보 하이브리드는 가로형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와 모터가 어떤 거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 EV 모드의 가용 범위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신형 파나메라는 배터리가 25.9kW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보다 이 EV 효율이 한 45% 정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차량 특성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최고 시속 95km 이상에서도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전기 모터의 주행 가능 길이가 길어졌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본인 룸을 오픈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가솔린과 다르게 V8, 8기통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마력만으로도 거의 400~500마력 가깝게 그런 고성능을 출력을 담당하지만 이 전기 모터가 190마력 정도를 보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600마력대에 가까운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실린더 기통수가 많아질수록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재질들도 같이 적용이 됐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3세대 파나메라를 보았습니다. 확실히 기본형인 가솔린 버전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하이브리드, 이 터보 차량이 굉장히 성능이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 4 기본형이 1억 7,670,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인 3억 9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성능이라든지 옵션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가격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라갔다는 게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나메라 눈여겨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